48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8월을 시작하는 첫 거래일, 한국 시장은 기술적 분석상 분위기가 안 좋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은 생각보다 하락이 적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량의 숏 포지션을 잡은 것과 글로벌 시장의 괴리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 시장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세션 리뷰 들어갑니다. 우선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 하루 종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5천억이 넘는 선물 매도를 했었던 것이 시장 하락이 주범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개장 초 5분 동안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무려 1천억 원을 때렸지만 그것은 현물 매도와 함께 나타난 매도였고 매도가 사라지자 아주 빠르고 강력한 반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등은 이후에 시장은 힘을 점점 잃어갔죠. 그러자 9시 45분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숏 포지션을 장전하고 426.85선부터 파생시장에서 선물 매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426.85선부터 424선까지가 외국인들이 신규 매도 포지션이 설정된 구간이라고 봐야 되며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1조 원가량 선물 매도를 쌓았고요. 이에 대한 카운터파티로는 개인은 약 4천억, 그리고 나머지는 기관이 매도 차익 거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리하면 초반에는 숏을 쌓은 게 아니라 롱을 청산한 정도였고 또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서 선물 매도를 쌓기 시작한 것이므로 이 구간을 위협하는 커버링이 나온다면 외국인들은 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월이 첫 거래일에 선물 시가 그리고 시가 이후의 흐름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 6월과 7월에 외국인들은 이 선물 포지션을 잡기만 하면 해외 시장이 빠꾸도가 나서 열심히 쌓은 포지션을 죄다 손절하기를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죠. 8월에도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이 강한 것을 떠나서 아주 정내미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된 야간 선물은 425.45포인트로 마감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평균 단가에 다 온 셈이에요. 따라서 외국인들은 이 8월 2일 월요일 시초가부터 반드시 아래로 강하게 다시 밀어내리는 힘을 보여주지 않다면 또 죄다 손절을 해야 됩니다. 물론 7월 마지막 주에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가볍게 만들어뒀기 때문에 신규로 매도를 더 쌓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강화한지를 본다면 우리 시장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7,100억을 매도했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코스피 인덱스를 그냥 바스켓으로 죄다 깠다고 싶을 정도로 골고루 매도를 했죠. 물론 이 포스코 등 의미 있는 순매수를 기록한 종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현물 축소가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또 연기금도 1,700억이나 매도를 했는데 이것도 의미 있는 수준이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7월이 마지막 거래일을 의미 있는 현물 매도와 또 선물 매도로 마감시킨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패턴으로 하락이 열리게 될지는 온전히 시장 참여자들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봐서 리테일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매수 강도에 따라 시장이 속도 조절을 해내가면서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415선까지 열려있다고 보지만 이 옵션 만기가 2주 남은 상황에서 415선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따라서 풋옵션 415 이하로는 장중에 과도한 하락이 나왔을 때 풋옵션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430 이상의 콜옵션은 아주 높은 확률로 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 430 이상은 옵션은 적극적으로 매도를 쌓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 외가격 옵션이 프리미엄이 좀 죽을 때가 됐죠. 지난주 이 급락 마감으로 콜옵션 프리미엄이 채 빠지지 않아서 월요일은 웬만한 반등에도 콜옵션 프리미엄이 살아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전략은 마찬가지로 이제 풋옵션도 추가 하락이 빠르게 나오지 않고 뭐 점진적으로 나온다 이러면 이 풋옵션 프리미엄 못 살아나요. 그래서 기본 전략은 콜 매도를 하되 430 이상이 430 미만의 그 델타가 큰 옵션들은 단타로 대응하고 그러니까 매도했다가 좀 걷어내고도 해야 되는데 430 이상의 델타가 낮은 옵션들은 매도를 쌓아가서 뭉개는 전략을 취하고요. 또 풋옵션은 415 이하의 옵션들에 대해서 옵션이 튈 때마다 망치질을 해주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시장은 이 증시보다는 FX 시장이 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증시는 장 초반 30분 동안 이 언더슈팅이 났던 것을 미국 본장 들어서는 거의 다 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치 정도로 마감해서 뭐 무난하게 7거래일, 7월일 마지막 거래일을 마감했어요. 하지만 통화시장은 전일에 이어 이 5거래일 연속 양봉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화가 부활하더니 많이 논란이 있었죠. 물론 지표가 잘 나온 것은 맞습니다. 유로존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 1.5% 대비 2%로 잘 나왔죠. 하지만 지표 나오기 전에 이미 유로화는 충분히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한 달간의 흐름을 모두 아래꼬리 만들고 6월에 그 종가선을 돌파하려고 하자 거기서부터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했죠. 결국 미국 세션 들어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월말 단려수요 등으로 밀린 것으로 봐요. 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경제 지표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월말 채권 매수 수요로 시장이 밀리지 않았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커머디티 시장은 또 달랐죠. 우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세션에서 나름 고점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밤 9시 30분 미국이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쳐서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시작했고요. 미국 본장 들어가서는 매도를 나오면서 전일 상승폭이 절반 이상을 되감으면서 1813.1달러까지 하락을 해버립니다. 사실상 상승폭을 죄다 반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지표는 저는 핑계로 보이고 월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 골드 현물 매도가 시장을 눌렀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많이 올랐는데요. 유럽 세션에서는 나름 매도 물량이 나오려 했으나 이란이 그 유조선 공격 뉴스가 전해지면서 월말 포지션 정리를 위한 커버링 등과 섞이면서 텍사스 기준 74.2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74달러에서 헤지와 롤링업을 했고 이 72달러 초반에 내려오면 수익 전환이 되는데 그때는 헤지를 정리하고 포지션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유조선 공격이나 허리케인 이슈 같은 거는 단발성 이슈예요. 근데 지난주 워낙 강한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75.5달러를 넘기면 그건 뭐 제가 완전히 시장 잘못 봤다고 인정하고 모든 포지션을 손절매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름 가격이 여전히 고평가 상태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토요일 새벽 1시경에 그 러시아의 그 노박 장관이 8월부터 10만 bpd 증산하겠다는 말도 유조선 테러에 묻혔죠. 근데 이 공급량 증가만큼 확실한 매도 압력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시장은 이 아마존이 급락으로 지수 선물이 갭다운 출발을 했으나 아주 빠르게 하락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급반등이 나왔는데도 변동성이 죽질 않았어요. 처음 45분 동안만 이 급반등을 하고 나서는 상승폭을 또 상당량 줄여버렸는데요. 결국 유럽 마감 때는 뭐 당일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로는 의미 없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종가를 맞이했는데요.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마존과 이베이가 각각 7.56% 그리고 7%를 하락하면서 이커머스에 붙어있던 거품이 좀 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페이팔도 마이너스 2.7%로 세게 얻어맞았죠. 시장 전체로 보면 아직 꺾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하나둘씩 얻어맞는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2주 이내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리테일 자금인데 7월 한 달도 이 나스닥 1배 ETF랑 이 3배 레버리지 ETF에 대량의 자금이 몰려들면서 시장을 어떻게든 방어를 해냈죠. 새벽에 발표된 이 CFTC의 투기적 그 순포지션도 S&P 롱이 늘어나는 등 강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단 7월까지는 시장을 어떻게든 방어하자는 쪽이 많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8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긴 좀 쉽지 않겠는데요. 어떤 핑계로 시장이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음 한 주 동안은 지난번 고점권인 S&P 기준 4,422포인트 그리고 저점권인 4,375포인트 선을 이 박스로 그리면서 비추세장을 유지하고 또 변동성을 하락시키다가 8월 중순 이후로 좀 하락을 전환을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이 장 초반 상승할 때 변동성이 죽질 않았는데 이후 장 마감까지 의미 없는 흐름을 보이자 변동성 상승폭을 상당량 돌려줬죠.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수준이라서 시장이 하락 전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별 종목 보면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폭은 다르지만 음봉을 많이 맞았는데요. 큰 음봉은 시세의 발현으로 봐야 되지만 이 작은 음봉은 시세의 시작일 수 있죠. 이 큰 음봉은 시세의 발현으로 봐야 되지만 작은 음봉은 시세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음봉이 여러 개씩 보이는 것으로 시장이 고점 징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최근 몇 달 동안은 그런 식으로 작은 음봉을 보이는 종목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지만 빅테크 주식을 강하게 당기면서 지수 자체는 계속 당겨 올렸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시장 조정이 나온다면 대형주가 밀릴 때 중소형주는 더욱 강하게 밀려서 시장이 맛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형주가 밀릴 때 중소형주가 버티나 아니면 또는 강한 상승을 보인다면 시장은 조정이 아닌 레벨업을 위한 가격 다지기가 되겠죠. 8월 초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물론 전자, 그러니까 시장이 레벨 다운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조정은 또 아주 건강한 조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7월 마지막 거래일은 지수 자체는 어떻게든 버텨냈다고 보지만 이 중국발 노이즈가 글로벌 시장으로 전염되지 않았고 또 FOMC에 대한 과도한 우려 등이 해소되면서 달러에 대해 이 과매수도 해소된 등 시장이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8월은 민낯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실적 이슈도 소멸돼가고 또 물가 이슈는 여전하며 채권 강세도 여전하죠. 그나마 변동성이 고평가돼 있어서 이른바 스마트머니들이 시장 하락을 보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시장을 하락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과거에는 시장이 쏠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한다든지 또 개별 종목에 집중한 경향이 있었다면 요즘은 ETF, 그러니까 인덱스 자체의 롱 베팅을 늘리다 보니까 시장이 쏠리는 것을 막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그 체크 지급이 끝나고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한국 시장은 이 7월에 처음으로 음봉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걸 8월에 다 말아 올리거나 하지 않겠지만 8월 초의 수급 불안이 마무리 되면 저는 주기적으로 강한 반등이 2박 3일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선결 과제는 강한 레벨 다운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매력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7월 마지막 거래일을 인덱스로 까서 개별 종목들 보면 종가 저가의 음봉을 맞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하루 정도는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반발 매수는 매도를 쌓는 기회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8월 첫 주도 계속 매도 관점 유지하되 변동성이 적극적인 증가는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또 제한적 하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여전히 기름 숏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72달러 이상은 여전히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74.2달러까지 올라간 이상 리스크 과밀을 하면서 숏 포지션을 끌고 갈 계획입니다. 자, 8월의 첫 거래일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